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반등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1월 달 들어서도 26만 원을 기점으로 반등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강세를 한번 크게 보이고 나서 3일 조정받고 다시 강세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는 앞에서 땡겨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을 하느냐? 자,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빠져야 에코프로 BM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어떤 식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냐? 자, 수급이 무한하지 않죠. 그렇죠? 주식시장의 돈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렸을 때 다른 쪽에 수급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에코프로 BM이 23년 초에 굉장히 크게 올라갈 때 에코프로는 더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만큼은 아니지만 그렇죠. 상승폭을 꽤나 키웠었고 이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키웠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시장의 평가치를 기준하는 즉 밸류에이션을 보라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보면 비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리 싼 주식을 찾아갖고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한들 수익이 절대 안 납니다. 그런데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주식을 사게 되어 있어요. 왜? 주식은 항상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걸 이해를 해버렸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실적보다. 그렇죠? 지금 실적이 10인데 주가는 100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100 상태에서 90, 80, 70까지 낮아지면서 실적은 어떻게 돼요? 20, 30, 40으로 올라오죠. 그러면 주가는 먼저 올라왔고 실적은 뒤따라서 올라가니까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게 최하로 받고 있는 프리미엄입니다. 이 프리미엄이 깨져서 내려와서 아예 실적보다 주가가 싼 구간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성장을 멈췄을 때지 밸류에이션이 낮은 즉 엄청나게 뭐 저평가된 기업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이 멈춘 기업들은 주가도 멈춘다.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돼요? 에코프로 BM을 지금 거의 뭐 땡겨 올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그쵸? 역전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이게 빠지고 나서 이게 올라간다.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먼저 올랐죠.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오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22만 8천 원 기준에서 15조 7천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곱하기 2 딱 때리면 대략 32조 정도 나오죠. 그렇죠? 제 판단상으로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50% 정도 평가받는 기준은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만들고 그 전구체가 에코프로 BM으로 들어가서 양극재로 변환하기 때문인데 양극재는 고객사한테 전달이 돼서 셀업체로 들어가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로 들어가서 그쵸 내재화된 배터리에 탑재가 되고 최종적으로 전기차가 탄생하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소재를 단위별로 쪼개보면요. 양극재, 전구체 이 구조는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일종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보쉬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쉬의 시가총액이 뭐 BMW, 벤츠보다 더 커요. 그렇죠? 이렇다는 건 지금 에코프로 BM이 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또는 합쳐서 또는 에코프로까지 합쳐서 현대차, 기아차의 시가총액을 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시장에서 인정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쵸 평가받는 것 자체가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50% 이상 간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 팔고 에코프로 BM 쪽으로 들어가고 왜? 에코프로 머티가 아직까지는 탄력성이 더 높으니까 그쵸? 추세가 에코프로 BM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 빠질 수 있을지 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격대로 옮겨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적절한 구간에 매수할 수 있고 최단 기간 안에 그렇죠? 효율적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볼 때는 무조건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볼 때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뭐 수급을 토대로 뭐 수급이 쏠려서 이런 상황 절대 안 일어납니다. 물론 일부 뭐 소형주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유한한 내용이지 무한정 나한테 수익을 얻어다 주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조정받는다. 그리고 나서 그 조정받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가격대를 잡는데 에코프로 BM을 공략할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신고가를 갔는지 아니면 조정 구간으로 떨어졌는지 연동되는 게 어떤 게 먼저 가서 어떤 게 먼저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격대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1월 달에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징점 2가지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고가만 진행한다. 이 2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지금 강하게 보고 있다. 왜? 신고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에코프로 BM도 강하게 보고 있다. 왜? 정배열 구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배열 구간을 만든 게 12월 초입니다. 즉 정배열 구간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드는데 신고가는 주가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 구간이에요. 그런데 신고가를 만드는 첫 번째 구간이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양쪽 다 보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대장주라기보다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이끌고 가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테마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대시세 구간이 펼쳐지는데 거기서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준다. 이때는 더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고 그렇죠? 다른 신고가 종목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월 11일입니다. 오늘이에요. 여기 보면 에이펙트 8시 50분 그쵸?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에 주문이 나갔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시가에 그쵸? 시가에 책을 시켜라. 시가에 때려 박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폴라리스 오피스 8시 51분 그쵸? 시장가 매수 이것도 당연히 그쵸? 장 시작 전에 나갔고 시가에 그냥 체결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그쵸?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신고가 형성 후 그렇죠.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 시세가 발생을 하죠. 그런 다음에 조정을 받습니다. 이건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 그러죠. 그래서 눌림목과 돌파 구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이렇게 매매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에이펙트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늘 공략했을 때 대략 한 수익이 2%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스윙급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렇죠? 내가 매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좁은 구간에 내가 매수가와 크게 차이 안 나는 구간에서 그렇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나올 때는 이런 시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밑에 폴라리스 오피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은 2% 정도인데 오늘 고점이 14%까지 상승했습니다. 시가 보면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한가를 가면서 신고가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조정 구간을 크게 거쳤죠.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는 이유가 이런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폴라리스 오피스는요. 지금 뭐 실적이 굉장히 좋거나 뭐 상황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든 호재가 붙어서 실적으로 연결되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부터 호재 전에는 신고가를 만들고 호재가 터지면 이때부터 시세가 발생하고 시세가 발생하고 나서 실적을 확인하는데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안 되면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2주 안에 즉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스윙 관점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뿐만 아니라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이나 이쪽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을 언제 공략했는지 자 보세요. 1월 10일 어저께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또 올려서 보면 쭉 자 1월 9일 DTNCR로 상한가 쭉 보면 자 보세요. 1월 8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프로 머티 자 내용 보세요. 여기에요. 월요일 그렇죠. 시가에 지난 금요일 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고가부터 그 이후에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는데 그러면서 다시 고가를 돌파를 하고 오늘 또 조정을 받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그렇죠. 신고가를 가고 눌림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세요. 1월 5일 그렇죠. 1월 5일 장중 매매 그렇죠. 장중 매매 보면 9시 48분 그렇죠. 현재가 29만 원 매수. 자, 요 날이에요, 요 날.
종가 얼마 나왔나요? 31만 5천 원. 그쵸? 9시 48분에 매수해서 여기 밑에 보면은요. 12시 13분 대략 한 2시간이 조금 지난 그 시점에 이미 7에서 8%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갔고 종가 기준에서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트 패턴을 익혀라 그런 게 아니라 구조 자체를 익혀야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쭉 올려서 보잖아요.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올려서 보면 자 여기 12월 20일 보면 시노펙스 있죠.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노펙스 자 내용 보세요. 오늘은 빠지지만 공략한 시점이 12월 20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12월 22일 여기 보면 20일 뭐 19일 다 계속 공략 시점이 되는 거죠. 20일 시노펙스 쭉 내려서 보면 쭉 보면요. 자 여기 22일 시노펙스 계속해서 공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왜 만든 거겠어요? 혈액 투석기에 국사나 정부에서 밀고 있다 이런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 나오기 전에 이미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추적한 결과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난 거예요. 2주 정도 보유해서 정확하게 이때 팔았거든요. 저는 이 뒤에 시세는 못 먹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매매 자체를 하려면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자꾸 막 뭐 종목에 대해서 뭐 헷갈리고 뭐 어떤 종목을 잡았는데 물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제가 무료로 그렇죠.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원래 무료로 진행을 했는데 입장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가 제가 이번에 1000분까지 무료로 받도록 할 테니까 그렇죠. 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돈 안 받아요.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그렇죠? 제가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신고가 검색기를 토대로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보면 오늘 6%까지 강세폭을 키우고 있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으로 잡자. 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는 상반된 차이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구체의 실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양극재의 실적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전구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돼요? 에코프로 BM의 실적 전망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실적 전망은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이런 생산 능력 자체를 늘리는 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청사진은 다 발생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도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 증가폭만 보더라도 27년까지 71만 톤으로 증가하겠다는 그쵸?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어요. 이미 에코프로 그룹에서.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냐? 17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23년도에는 확보를 했고요. 71만 톤까지 늘린다는 거니까 대략 한 4배 가까운 성장폭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프리미엄을 치면 지금부터도 그렇죠. 충분히 공략 가능한 가격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심리를 안정시키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보유 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다. 단기 보유 전략은 무조건 2주 안에 치고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2주 안에 치고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2주 안에 충분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수익을 담보로 내가 3개월까지 이어지는 장기 투자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든 3개월 이상 시세가 유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정을 받고 더 갔으면 더 갔지 막 5개월, 6개월, 1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유 전략에 대한 기간을 잡자.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그렇죠? 제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쵸? 이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BM, 자 BM이나 번거롭다 싶으면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만큼 그쵸?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는데 그 종목을 왜 공략을 했고 어떤 관점에서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